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킥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므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9월 말경부터 이제 요즘 들어서 참 시장이 이제 힘이 없긴 합니다. 이제 가장 큰 변화 전에는 현금을 저는 이제 약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갑작스럽게 이제 매크로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주도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100% 들고 있다가 그 주식을 팔고 새로운 주도주로 갈아타는 것보다는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있다가 주도주로 갈아타는 게 편합니다. 왜냐면 돈이 이제 딴 데로 쏠리게 되면 기존에 있던 주식들 중에 일부는 또 급락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스피 지수가 그렇게 급락을 할 거냐,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PBR이 0.85배 수준이고, 지난번에 이제 0.83배 정도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83배 수준에서 한번 찍고 오고, 그 전에 이제 최악에 이제 들어갔었던 구간들 한번 다시 보죠. 올해 중으로 그렇게 이제 0.85배 언더로 떨어졌던 부분들이 잘 없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너무너무 비실비실하니까 0.85배 수준에서 일단 지수가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아마 9월달 말부터 이제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제가 가진 거는 쭉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인버스를 좀 들고 있어 봤는데, 이제 여기서는 추가 하락해봐야 얼마 이제 기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인버스를 들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한 이 정도가 떨어지는 기간이 며칠 안 걸리거든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보통 이 정도의 이벤트가 그 앞으로 하락을 피어 앤 그리드가 요 정도 더 떨어지는 구간이 한 1,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면 1, 2주에 있을 만한 어떤 모멘텀에 대한 일정들을 다 한번 뒤져봐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업종 강도지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쏠림이 올라가면 이게 힘이 점점 시장이 이게 많이 특정으로 쏠리게 되면 어려워지는 시장이 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스닥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게 또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와 관련된 어쨌든 이 마이너스 부분이 마이너스 0.04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최상단 정도, 평균 상단 정도가 0.23 정도 됩니다. 0.2 정도 넘어가면 0.3 정도 상위, 이건 상위고, 한 평균적으로는 한 0. 스탠다드 EB가 0.25 정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이제 9월 4일 날 마이너스 0.02에서 하나, 둘, 셋, 넷, 한 거래일 수로 보면은 6거래일 정도에 0.26을 찍고 0.26을 찍고 이제 쭉 내려오면서 시장이 좀 랠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0.26 이상까지 가는 구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도 한 영업일수로 고려하면은 1주나 2주 정도에 있는 이벤트들을 시장에서 뭔가 캐치를 하고 긴장해 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1, 2주가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올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 2주에 있는 모멘텀들을 다 뒤져봐야 돼요.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대략 이제 달력으로 먼저 보게 되면, 지금 이제 6거래일이나 또는 10거래일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이 영상을 19일날 토요일날 찍고 있으니까 여기와 여기 구간에 해당하는 변동성, 그리고 뭐 여기까지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 11월 5일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왜 5일을 말씀드렸냐면, 여기 이제 일정을 보면 당장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있는 일정들이 뭐가 있냐면, 실적 발표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10월 말에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정말 삼성전자까지도 이제 실적 발표가 10월 31일 날 있는데 반도체가 잘 되는지, 그 다음에 TSMC의 실적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쪽에서 캐펙스 투자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볼 텐데, 사실 제 생각에 이게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막 이런 이제 이벤트가 될까봐 그냥 좀 이제 천천히 보자. 막 이쪽으로 막 무조건 이게 잘 될 거야 라고 베팅하기도 애매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쪽에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들을 주식으로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인데, 예를 들어 뭐 5개의 업종이 있다면 그거를 20%씩 5개를 다 깔 수는 없고, 지금은 이제 각각 한 15% 정도씩만 깔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맥스로 깔면 안 된다, 어떤 업종이든. 게다가 또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이제 11월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11월 18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크게 변하는 것이 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최근에 시장이 찌글찌글해서 옆으로 움직였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 4개를 놓고 봐야 돼요. 이 4개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 사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동결일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큰 영향은 아닐 것이고, 중국의 정책은 이미 어떻게 할 거다라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되고 있고, 그렇다면 중국의 정책이 발표가 되었더라도 실제 이제 영향을 주는 거,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는 다소 이제 시차가 걸리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금투세의 경우에는 10월 25일 날 국정감사 종료하고 나서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뭐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 아마 되지 않겠냐.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날짜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이 금투세가 두려워서 말라붙을 만큼 말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고, 이게 만약에 뭔가 갑자기 폐지를 한다고 하면 주가가 뛰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시장에서 큰 변화로 받아들이는 거는 이 선거인 것 같아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트럼프가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예전에 그 지지율과 반대되는 결과들을 몇 번 맞이했었던 시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건 까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생겨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과거 우리가 이게 요 패턴으로 보게 되면 한 6거래일 좀 이게 급하게, 이때는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좀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이제 7월달로 가볼까요? 7월달에 가보면 마이너스 0.04에서 0.34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한 9거래일 정도 걸립니다. 9거래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0.03, 0.04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9거래일 정도 뒤가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빨간색이 올라갔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구간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많이 올랐다가 내려가는 국면을 정말 선호하는데, 이게 내려가는 국면이 시장이 참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9거래일 정도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했지만 피어앤그리드도 이것도 한 2주 정도, 길면 한 2주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럼 이게 9거래일 정도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5거래일이니까 대략 한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에서 시장이 불확실한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여기구나. 여기 이제 여기가 합쳐서 9거래일이죠. 그럼 11월 들어가면서부터 한 2거래일 정도만 더 추가를 해서 보면 결국 이제 대선 이후에 단기 랠리가 나오지 않겠냐. 시장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연준의 금리 결정을 볼 것이고, 그리고 12월 말에도 이제 ECB가 또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는 움직일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마냥 이제 두려워하지만, 실제 국정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뭐 중국을 갈구던지 뭘 하던지 간에 그런 방법이 되는 거는, 영향을 주는 거는 2025년도부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미 시장이 트럼프든 해리스든 이게 아리까리해지니까 한 2주 정도 이내가 되다 보니 시장이 영향권이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시장은 최근에 요게 내려가는 구간은 찌글찌글 했다. 거기다 코스닥은 한 번 더 힘이 빠지면서 털려나갔고,
이게 중국이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한국 팔고 중국으로 가는 물량에 대해서 전혀 지금 대응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금투세가 폐지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정상 안 맞아요. 일정상 호재로 작동하기에는. 그리고 가장 시장에서 큰 변화는 이 금투세는 국내 이슈이고 글로벌로 이제 매크로를 영향 줄 수 있는 건 1번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끝나야 시장이 좋아질 텐데 이제 요게 이제 끝나고 나면 아시다시피 시장이 바뀌게 됩니다.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업종 쏠림 지수는 많이 오른 상태일 것이고 피어 앤 그리드는 많이 떨어진 상태일 거의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 대선 결과가 끝나고 나면 시장은 이 새로운 주도주를 찾으려고 하는 니즈가 생기는 거죠.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쥐고 있었던 돈을 본격적으로 베팅하는 데 쓰는 시기가 이제 다가온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랠리를 우리가 잘 먹어야 되고 이 랠리가 기억을 해놨다가 내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선이 끝나면 결국 새로운 정책이 어떤 게 나올 건지에 대해 기대감으로 한번 랠리가 나오고 실제 내년 중에는 정책이 이제 시행되면서 효과로 인해서 랠리가 한번 더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될지 시장이 모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찌글찌글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결국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금을 어느 정도 한 15% 정도는 가지고 있다가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질러야 된다. 시장이 원하는 것을, 시장이 선호하는 것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챗GPT한테 막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랠리가 가능할 것 같냐? 뭐 보통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지금은 누가 될지 모르니까 너도 나도 기업의 투자도 좀 밀어놓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유동성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저하는 모습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트럼프가 되게 되면 뭐 중국이나 이런 쪽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사람이 결국에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기업들한테는 유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 우리가 뭔가 팔아먹는 회사들은 선호될 수도 있거든요.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어차피 중국은 지금의 부양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 이제 한국에 이게 영향을 줄까라고 애매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미국향의 어떤 기업들이 부각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는 에너지랑 그 다음에 국방비 진출 관련된 뭐 방위도 있을 거고 인프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도 이제 금융 규제를 또 완화하려고 하니까 금융주들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각종 이제 국내 제조업들, 그래서 미국에 들어간 제조업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업종들, 그 다음에 통신 인프라, 그 다음에 소재 산업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래요.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돼서 막 이제 중국이랑 분쟁이 있으니까 한국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영향이 처음 이제 우리가 받았던 타격이었고 실제 지금은 중국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더 뭐 한다고 해서 크게 시장이 반응을 할까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이제 결국 트럼프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뭔가 랠리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면 너도 나도 돈을 쥐고 있다가 쥐던 거를 한꺼번에 이제 풀어버리는 갑자기 나 투자 좀 밀어놨는데 트럼프가 됐으니까 나는 트럼프가 되면은 이러한 회사의 정책을 하겠어 라고 했었던 회사들이 꽤 많이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 11월 5일 날이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는 시장을 찌글찌글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결국 요게 이제 해소가 되면 저는 갑작스럽게 이제 나 투자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아리까리 하니까 현금 좀 일부 쥐고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번에 뭐 이것저것 베팅을 해보겠어 라고 하는 힘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